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뭐 2026년도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기회를 기다렸던 자와 고점에서 따라붙은 자들은 그때 다 갈린다라고 봅니다. 자, 12월 29일입니다. 원래 마지막 방송이네요.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1억 2,760만원, 달러로는 87,700달러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만 해도 1억 3천을 넘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시간이 되니까 바로 올라간 가격이 그대로 또 빼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 징하다, 그죠? 지난 한 2, 3주 동안 요 가격대를 1시간 봉으로 계속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만 해도 또 뚫어주려나? 기대를 또 하게 만들더니 또 그대로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진짜? 아니 방송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또 매주 월요일이었어 보면은 이제는 뚫어주려나? 좌절. 이제는 뚫어주려나? 좌절. 에이, 가려고 하다 좌절.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려나 하다 또 좌절. 이렇게 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모두가 지금 뭔가 이게 좀 약간 기로에 있잖아요. 계속 의견을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즌 종료냐 아니냐 막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또 다시 살아나냐 아니냐, 살아나냐 아니냐, 살아나냐 아니냐, 진짜 시세도 진짜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산타랠리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역시나 산타랠리 A 좌절, 연말랠리 A 좌절 이런 모습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야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2025년 마지막 라이브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2026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뭘 투자해야 자산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 한 해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원래 움직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2025년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뭐 시작 좋았어. 괜찮았습니다. 왜? 2024년 연말에 쭉 업터보를 달려주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12월에 잠깐 주춤하더니 그래도 새해가 왔다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와줬어요. 그래도 오케이, 반감기 다음에 불장이 드디어 또 계속 이어지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 2월부터는 바로 찍! 좌절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요, 올해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요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거 금리 인하 확실치 않은데 뭐 CPI도 올라가고 저쩌고 이러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쭉 무너뜨리면서 2월, 3월, 4월 약 3개월 동안 코인 시장이 좀 침체됐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연말 신년까지 좀 많이 달려줘서 조정이 다라는 의견도 그때 많았잖아요. 근데 달려온 만큼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특히 또 요때는 알트가 또 달려줬잖아. 그래서 알트가 달려주고 난 뒤에 같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반감기 다음에가 있으니까 알트 불장 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뭔가 힘들었지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에서 4월까지는 그래도 나름 힘들게 했지만 버틸 만한 그런 시기였죠. 아니나 다를까 근데 2, 3개월 버티고 나니까 올라왔어요. 이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시세는 비트코인 달려줬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언제 돌파했냐 이렇게 보니까 뭐 여름, 그래도 4월 5월까지 쭉 달려주다가 7월 때는 여름이니까 우리가 그때도 이거 여름아 부탁해 또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휴가 가고 막 돈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7, 8월에는 그냥 마음 좀 놓고 있자라고 했는데 7월 동안에는 좀 빌빌거렸어요. 그러더니 7월 말부터 8월까지 좀 달려줬습니다. 6월 달에 빌빌거리더니 여름아 부탁해 우리가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7, 8월이 생각보다 잘 나갔어. 요때입니다. 그래도 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역시 비트코인 달려주고 코인 시장의 기대감은 또 더 커졌어요. 그렇죠? 평소 좋지 않았던 여름에 이렇게 달리다니 연말이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분위기로 또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좀 주춤하긴 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죠? 9월 17일 날 뭐가 있었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금리 인하하는 거야? 원래 할 거야, 분명히 할 거야 했는데 계속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테이퍼링이 있으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최초로 0.25%라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당장은 금리 인하했는데 반응이 왜 이래 하면서 주춤하긴 했는데 그게 당장 안 터지더니 기간 한 1, 2주 있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요때 이제 원래 최고의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언제였냐? 우리 또 추석 기간하고 또 겹쳤죠. 추석이라고 하면 기억이 떠올릴 거예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때 야 비트코인 잘 나가네 이런 거 다 느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와 이 10월 달인데 업터보구나. 드디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업터보고 왔구나. 진짜 연말 달려주겠구나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1도 의심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진짜 와 10월달 갔다. 드디어 11월 12월 불장인 해니까 연말까지 그냥 내리 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좌절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12월 25일 오늘 29일인데 연말이 다가올 때까지 12월 달까지 그냥 10월부터 12월까지 내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리 인하를 더 하기도 했어요. 언제 했냐? 그러니까 10월 29일에 됐거든요. 요때도 금리 발표를 했고 12월 달에도 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12월 10일이었으니까 한 요때쯤 되겠네요. 그죠?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 발표를 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꼬로 박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시기상 11월, 12월 반가기 다음엔 시즌 종료의 계절 이 시기하고 겹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일 것 같아요. 체감상 여러분 주변에 시즌 종료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완전 탈패턴 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코인 시장에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탈패턴이다. 내년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강한 거고 대부분 쉽게 뭐 별 생각 없이 들어왔던 분들은 대부분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개미분들은 아마 시즌 종료 쪽으로 의견이 더 많이 가 있는 상태이지 않나 라는 느낌은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뭐 코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업비트 조사를 보면은 대부분은 뭐 불장 끝났다는 의견이 개인들에게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오늘 한 해 쭉 흘러오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지수는 이게 주봉인데 주봉은 그래도 2025년 이때 기억나시죠? 주식시장 미증시 별로 안 좋을 때예요. 막 관세 이야기 나오고 막 할 때 요때는 그래도 그나마 코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빠졌기 때문에 버틸만 하지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미증시만 쭉 올라갔습니다. 코인 시장 뭐 7, 8월 때까지 좀 따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디서 갈렸냐? 아까 10월부터 이렇게 됐죠. 요게 코인 특히 비트코인 10월을 기점으로 요렇게 빠지고 미장은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역시나 보여준 모습입니다. 진짜 이번에도 좀 짜증나는 게요. 분명히 미증시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나와주면은 코인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좌절을 줄지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주봉인데요. 역시나 최고점에 근접한 지점까지 회복되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하는 시장을 잠깐 보니까 코스피도 보면은 연례 최고점이 요때였거든요. 이게 정확히 언제냐 보니까 11월이었네요. 11월 고점을 오늘 드디어 막 뚜를랑 말랑하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국장도 산타 연말 랠리를 따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요때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그죠? 주춤하긴 했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정고점을 다시 한번 뚜를랑 말랑하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정고점 다 돌파하고 또 신년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미증시하고 국장은 내년 초에도 조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좀 더 달려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막 외면했던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 저의 투자 어떤 철학과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천적으로 모두가 외면할 때 진입해서 힘든 시간을 버텨오면은 결국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게 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뭐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코인은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없었지만 국장을 우리가 대비로 생각해
보면은 야 그게 작년 연말 제가 영상 이슬 멘토랑 또 영상 찍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또 국장을 외면했던 시기였어요. 잠깐 또 이슬 이야기 하니까 이거 잘 나가는 것 같아. 요때 당시에 뭐 이슬 멘토랑 국장 같이 열심히 했던 분들 수익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국장 여전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투자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코인 시장은 외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국장 하신다는 분들은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또 뭣도 모르고 잘못해서 또 돈 잃지 마시고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슬 멘토에게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말씀드려봤고요. 아무튼 지금 뭐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뭐 미정씨 오케이 잘 나가, 국장 잘 나가, 코인 지금 다 죽었어, 아무도 투자 안 해,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에 이런 분석을 그동안 뭐 지겹도록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우선 뭐 돈이 안 들어와요. 오늘도 제가 뭐 ETF 흐름을 봤는데 계속 순유출입니다. 뭐 ETF 돈 빠져나가기만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만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자금 자체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또 최고 이슈 또 뭐야? 오케이 코인 안 나간다 그래. 근데 또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 우와 금이었어요. 은 이런 건데 요것도 한번 금과 은도 지나온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보면 앞으로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로 고점이 언제였냐 보니까 야 이건 뭐 우리 태어난 해인데 79년도 80년도 요때 고점을 언제 돌파했냐 보니까 요때쯤이네요. 그죠?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요때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한 2010년 정도 되는데 그죠? 와, 한 30년. 이때 고점에 투자하겠다고 잡은 사람들 지금 한 진짜 20몇 년 동안 그냥 죽어나는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점을 돌파하더니 여기 정확하게 보니까 2011년도쯤 되네요. 그죠? 2011년도. 또 와, 신고가 갱신이다. 너도 나도 뛰어들어. 이렇겠죠.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또 얼마 동안 투자자들이 힘들게 했나 보니까 정고점 돌파한 게 최근이에요. 최근. 그죠? 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4년에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나와지죠. 이때는 뭐 다시 꺾였으니까 제껴두고 그러면 2011년부터 2024년 무려 13년간 투자자들 또 금 투자하는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이 여기 와 있으니까 와 금 대박이다 라고 하지만 항상 최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홀라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이런 기간들이 다 있었다니까. 보죠. 딱 보이잖아요. 무려 앞에는 25년간 뭐야 이거 뭐 올드보이도 아니고 와 이때는 무려 13년간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지점부터 다시 정고점 돌파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는 점도 많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뭐 투자자나 개미분들은 우와 지금 금이 최고야 달려들어 하지만 이런 신고가 이런 막 이슈였던 게 진짜 반짝 순간순간이었는데 이후 계속 힘들게 하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간과할 수 없겠죠. 이거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늘 끝은 있었다. 그 이후로 항상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섣불리 금이 막 이렇게 금은이 달리고 있다고 해서 와 묻지마 투자 또 연끌 투자 또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뭐 이거는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요. 지금 뭐 미국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보면 미국이 금값을 올려놓고 금값을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이 금을 다시 팔아서 코인 시장을 다시 올릴 것이다 뭐로 이런 약간 음모론 같은 내피셜도 좀 돌고 있긴 한데요. 좀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워낙 코인 시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면서 기대감을 씹으려고 하는. 아무튼 지금 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일봉으로 보면요. 요때 이제 금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금이 최고점 찍고 조정받는 순간에 코인 시장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금 더 떨어지겠지, 코인 더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금이 살아나고 비트코인은 다시 떨어지는. 야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뭐 돌이켜보면은 와, 금 투자했으면 대박인데 라고 했지만 여러분 뭐 보면은 10수년 동안 이런 식의 안 올렸던 금시장인데 누가 투자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때 금 투자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금은 도대체 언제 투자하는 게 최고 적기였나 보면은 이게 봐요. 이래 25년간의 기간이 흐르고 13년간의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향후 금 투자나 뭐 이런 걸 노려보려는 분들은 그래도 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지점이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25년 버틸 수 있어? 이거 13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버틸 거잖아. 당연하지. 뭐 지금 25개월, 13개월도 지금 코인 투자하면서 못 버티는 사람들인데 금이라고 뭐 20몇 년, 13년을 버텨내겠어? 안 돼. 그러고 보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정력으로 가는 시기가 그나마 요런 기간이 최고 좋지 않았나. 이것때도 그렇죠. 13년 만에 전고점을 뚫자마자 신정력으로 갔습니다. 이제 와서 또 뭐 이래 조정받다고 또 몇 년 만에 언제 고점이 되고 이걸 돌파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단 하나만 좀 우리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신고점 갱신하고 막 누구나 다 달려들고 이럴 때는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2026년에 금은 과연 좋은 투자 차인가 생각해보면 제 기준에서는 무리 됐어라는 거죠. 너무 무리다. 너무 많이 올랐다. 최근에 또 금이 이렇게 오르니까 뭐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은도 올라갔어. 은도. 와, 은은 더 심해. 보면요, 보세요. 요때가 2011년도에 이때 금이 최근에 고점 찍을 때까지 은은 오히려 올라가지도 않았었어. 근데 금이 최근에 랠리를 펼치면서 드디어 가장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11년도 이후로 14년 동안이나 모든 투자자들을 죽이는 심체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금과 은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 금은 비트라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은은 이더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비트가 확 달리면은 이더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금이 확 달리고 난 뒤에 은도 이렇게 달려가 주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뭐 우리 당장 내년이나 이럴 때 저는 뭐 금은 뭐 관심 있게 보진 않겠지만 모르겠죠. 뭐 향후 뭐 10년 뒤라든가 5년 뒤나 10년 뒤에 만약에 또 금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금 한번 따라붙어 볼만하다. 하지만 금이 너무나 많이 달렸는데 좀 늦었다. 은이라도 다시 한번 금이 따라가면 또 은이 따라가니까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투자의 역사를 보고 한번 대입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뭐 금, 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맞아. 과거에 금과 은이 이렇게 흘러갔던 기억이 있는데 라는 걸 또 떠올리면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6년 뭐 지금 당장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투자기 좀 그렇죠. 미증시 지금 쭉쭉 잘 나가, 국장 쭉쭉 잘 나가, 코인 뭐 시즌 종료인지 뭔지 지금 의문이야. 그리고 금, 은 지금 쫙 최고점이야. 야, 2026년 도대체 뭘 투자해야 돼?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 지수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쭉 줄여서 보면 언제들이 투자 적기였냐 보면은 너무 과거는 이렇게 제껴놓고요. 서브프라임 2008년 금융위기 때다, 그죠? 반토막이 났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지수가 반토막 났어요, 무려. 이때가 진짜 최적의 기회였다. 역시나 남들 다 죽는다 할 때였습니다, 그죠?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이후로는 20%에서 30% 조정이 올 때가 단기적인 기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항상 보면은 꾸준히 오긴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런 조정이 왔고요. 11년도에도 왔고, 연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게 왔네요, 그죠? 2015년 16년도에도 이런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런 때도 20-30% 조정이 왔었습니다. 이게 단기적 기회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 엄청나게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뭐냐 그러면 이때가 코로나. 2019년 말부터 2020년도 초였죠. 이때 엄청나게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것 같은데, 30%에서 40% 폭락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코로나였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기회였다. 그러면서 이때도 관세,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요것 때문에 20-30% 조정이 왔었다. 보면은 이런 조정들이 해마다 한 번씩은 꼭 있어 왔었어요, 그죠? 얕은 조정이면 20%, 좀 깊은 조정이면 30%
30%뭐 특별히 코로나 이슈나 막 금융위기 이런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20-30%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늘 나와줬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 정도 조정이랄 것까지는 없어요. 계속 달려왔어. 근데 이제 2026년이 다가온단 말이지. 언제 또 20-30% 조정이 올지 모르겠는데 더 달려줬다가 올지 여기서 올지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026년에 미증시를 노린다. 물론 여기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하고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움직였고 그 흐름은 같습니다. 역시나 큰 이슈 때 조정들이 왔고 그때가 역시나 기회였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를 언제 투자해야 되나. 지금 계속 잘 나가는데 내년에 또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계속 잘 달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대부분 보면 막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미증시는 계속 잘 나갈 것이다. 왜?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계속 트럼프 정권이 잘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류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조정을 줬다가 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은 왔고 조정은 왔고 조정은 왔고 조정은 왔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2026년에도 만약에 뭐 중간선거 있고 미국 지수들이 그렇게 잘 나가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투자주의자는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 막 올라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미증시 특성을 봤을 때는요. 요렇게 분명히 단기적으로 요런 조정이 온단 말이죠. 그때 또 어떤 이슈로 갖다 붙일지는 그 누구도 몰라.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니까. 갑자기 뭔가 생겨. 그게 우리는 흔히 뭐 블랙스완이다 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 갑자기 터지고 난 뒤에 이렇게 쭉 빠진다는 거지. 그럼 요때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입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뭐 2026년도는 일단은 요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온다 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 이 돌이켜보면은 쭉 봅시다. 지난 십몇 년간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왔어요. 요때도 왔고 요때 왔죠. 요때도 왔고 요때도 왔고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계속 올라가면 쭉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기회가 없질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건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요럴 때가 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갈린다고 봅니다. 기회를 기다렸던 자와 고점에서 따라붙은 자들은 언제나 그런 시점은 오기 마련이고 그때 다 갈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2025년은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흘러왔고 2026년은 금, 은 우리 잠깐 살펴봤고요. 미증시, 국장 다 살펴봤지만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근데 코인 시장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그럼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을 건드리기는 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코인 시장이 조정이긴 한데 이건 지금 또 시즌 종료 시기랑 겹쳐 있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내년 상반기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즌 종료 시즌이 만약 우리가 지난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 3월 4월에 반등 왔다가 그 이후로 진짜 종료돼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그때 같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동안은 내년 한 1월에서 3월 4월 정도까지는 전체 시장을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응하면서 현금화할 거 하고 뭐 보유하고 있다가 뭐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새로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 주변 투자자들 대부분 국장 미장 이야기만 하고 코인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시 외면을 당하면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죠? 아무도 관심을 안 줘요. 근데 그 기간이 당장 뭐 바뀌냐.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선례로 우리가 국장을 들 수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장 뭐 거의 거들떠도 안 보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당장 힘든 시기는 존재한다 이거야. 하지만 계속 외면
내년 당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럼 지금 코인은 기회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인은 또 자산의 특성이 좀 다르잖아. 4년 사이클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진짜 탈 패턴이 왔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큰 조정이 와서 새로운 투자 기회다라는 정도의 조정은 아니란 말이죠. 이젠 코인 차례인데 물론 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다 외면하고 있고 외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이 또 뭐 얼마나 또 더 힘들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기관들이나 어떤 분석가 주장하는 탈 패턴의 해가 왔다. 2026년은 탈 패턴의 해가 왔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이제 뭐 4월, 5월, 6월 이때부터는 시즌 종료 시점이잖아요. 완전 확인이 되는 시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반등을 줘서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완전 새로운 장이 열렸다. 우리 보면은 금은 어땠어요, 여러분? 금은에서 우리가 조금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게 전고점을 돌파하고부터 새로운 랠리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만약에 진짜 탈사이클이 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순간이 왔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또 내년 한 해도 완전 계속 달리는 모습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이때는 금, 은, 미증시, 뭐 국장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오고 얘 혼자 그냥 완전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코인 시장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죠. 반대로 움직였던 적이 많았으니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진짜 뭐 무모한 희망일지 우리의 기대감일지 진짜 냉정하게 보면 시즌 끝났다라고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시기는 진짜 보면은 항상 3월이나 4월 이 기점이었죠. 시즌 종료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개월 수는 3월이나 4월이었단 말이야. 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다 반등을 하려다가 시즌 종료로 가는 요런 시기가 이때가 보통 3월, 4월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면 몰라. 요때 다시 우와 탈 패턴이다 하다가 달려들다가 잘못하면 또 이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진짜 시즌 성공 확실한 건데 이러려는 모습 보이다가 이렇게 됐다. 전고점 돌파하면 진짜 신영역이라고 보고 이때는 무조건 코인 따라 사야 되지 않겠나.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비트코인을 제가 뭐 따라 사긴 하겠냐마는 비트코인이 살면은 와 이때 알트 과연 진짜 이대로 죽여버릴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진 않나요? 여러분 금은 지금 알트는 뭐 불안하다 막 이렇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럴 때 오히려 금 같은 경우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금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현물 자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조정이 왔고 그 이후로도 13년 조정이 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코인 따져봤을 때 금보다 좋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오케이 금보다 좋은 장점이 많다라고 칩시다. 알트 금보다 사람들이 좋다라고 인식할까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당연히 금이지라고 하지만 25년 동안 하락하고 있고 13년 동안 하락할 때 이때 금이 코인보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 요때만 해도 봅시다. 자 이때 비트코인 탄생했으니까 비트코인 탄생 시기 오케이 2011년도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2017년도에 요때 비트코인 알트 막 올라갔을 때야 금 다 외면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가격이 지금 당장 빠져 있다고 다 외면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고 하지만요 지금 가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참 약한 심리적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때는 아무도 주장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 빠져 있고 힘들고 내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라면 하락률이 더 큰 알트부터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요거에 제가 뭐 이해를 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저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가치 대비 얼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수익이 크게 난 시점에서 코인은 가치보다 높아져서 파는 게 아니고 제 기준은 시즌 종료가 맞을 것이냐 아니냐 요때 요 기준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즌 종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 일부러 매도를 한 거고 그럼 알트는 비트코인 이럴 때 오를 만큼 알트는 오히려 계속 빠지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2017년도나 2021년도 기준보다 알트가 더 싸졌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과거의 사이클보다 더 싸진 상태가 돼버린 거야.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해서 알트를 매도한다? 저는 오히려 이게 잘못 팔아가지고
빠지고 진짜 손실을 확정지어버리는 그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 수익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 수익을 확보를 해서 현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럼 시즌 종료가 진짜 되더라도 어쨌든 이 현금으로 다른 대응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해도 알트는 그러면 지금 보면 비트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알트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물론 비트 또 출력 빠지면 알트 더 빠질 수 있는 건 확실한데요. 비트 떨어지는 낙폭에 비해서 알트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얘가 빠져도 이제 알트는 비트보다 더 크게 이런 변동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새로운 소식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원래 12월 다 됐는데 보면은 12월에 그렇게 떨어진 건 없어요. 보면 11월에 많이 떨어졌잖아. 정작 12월 구간은 여기서 여기야. 11월이 진짜 이만큼 떨어졌어. 11월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12월은 지금 빨간색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진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0.92%야 12월 달에는. 그래서 또 더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하고 이제 2025년 코인 흘러왔는 걸 쭉 한번 돌이켜봤고 지금 현재 자산군도 2026년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한번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또 막상 또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죠. 뭔가가 다가오면 기회라는 게 내 눈에 보이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 올 한 해 동안 이제 코인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주지 않아서 안타깝고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쨌든 계속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던 대로 방송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요걸 먹건 조롱을 하건 비난을 하건 그냥 제 할 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제가 재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평생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자산 투자는 뭐 하나 한두 개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 포지션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든 과정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해준 만큼의 결과로 보다 못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꼭 전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종료할게요.